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종종 고독한 싸움에 비유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표도, 함께하는 동료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도 없는 환경. 그 안에서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감, 자기의심과도 싸워야 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겠지. 이 막막함은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들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시간은 관점을 바꾸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시간 관리나 암기법 같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혼자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4가지 핵심 심리 전략을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근거하여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혼자 공부할 때 마주하는 3대 심리적 장벽.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혼자 공부할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3가지 심리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외부 피드백의 부재가 낳는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나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동료들의 학습 속도 등 끊임없는 외부 피드백을 통해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일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맞게 이해한 건가 하는 자기의심이 증폭되고 자신의 성장과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이 유발하는 불안과 비교 심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우리는 SNS 등을 통해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이때 눈에 보이는 타인의 성과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기 쉽고 이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왜곡된 비교 심리와 고립감을 유발하여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성이라는 양날의 검이 가져오는 자기 통제력의 고갈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완전한 자율성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부할지 매 순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우리의 자기 통제력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결국 번아웃이나 무기력한 미루기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파트 2. 심리 전략 첫 번째, 메타인지. 이 장벽들을 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즉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에게 메타인지는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어줍니다. 기본 실천법, 계획, 점검, 평가. 계획. 공부 전 오늘의 명확한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점검. 공부 중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공부 후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나? 다음엔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를 복기합니다. 심화기술, 파인만 기법. 메타인지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파인만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 개념 선택. 공부한 내용 중 핵심 개념 하나를 정합니다. 둘, 아이에게 설명하듯 가르치기. 백지를 펴고 이 개념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하며 쉽고 간결한 언어로 직접 써 내려갑니다. 셋, 지식의 빈틈 확인. 설명이 막히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식의 빈틈입니다. 넷, 다시 학습하고 단순화하기. 다시 책으로 돌아가 그 빈틈을 채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완벽히 아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파트 3. 심리 전략 두 번째,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 확보하기. 불안과 자기의심을 극복하려면 내 손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과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 효능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 실천법, 환경 통제와 학습 기록. 공부 시간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플래너나 달력에 매일 공부한 시간과 분량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자신의 노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심층 전략, 자기 효능감을 세우는 4개의 기둥.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다음 4가지 경험을 통해 강화됩니다. 하나, 성공 경험.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연습 문제 1개 풀기처럼 아주 작은 성공을 매일 꾸준히 쌓아가세요. 그리고 그 성공을 성공 일지에 기록해보세요. 이 기록은 의심이 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둘, 대리 경험.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나 인터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 언어적 설득.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아니, 나는 이만큼 해왔고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전의 떨림을 불안이 아닌 흥분과 기대로 재해석하는 연습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트 4. 심리 전략 세 번째, 건강한 고립과 의도적 연결. 혼자 공부하는 사람에게 고립은 필요하기지만 이것이 파괴적인 외로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 실천법, 몰입과 휴식의 경계 설정. 공부할 때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온전히 몰입하고 쉴 때는 죄책감 없이 공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심층 전략, 딥워크와 의도적 연결. 딥워크, 작가 칼 뉴포트가 제안한 개념으로 인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완전한 몰입 상태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90분에서 2시간 정도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공부에만 집중하는 딥워크 세션을 계획하고 실행해보세요. 이 시간의 생산성은 어설프게 보낸 4-5시간을 압도합니다. 의도적 연결, 의미 없는 SNS 서핑 대신 목적이 있는 연결을 추구하세요. 예를 들어 공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받거나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만나 공부와 전혀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파트 5. 심리 전략 네 번째, 내재적 동기. 마지막으로 혼자서 오랫동안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동기가 아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좋은 성적, 자격증 취득, 부모님의 칭찬 등 외부의 보상을 위한 동기는 외재적 동기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보상이 없으면 쉽게 고갈되죠. 반면 공부 자체에서 느끼는 호기심, 즐거움, 성장하는 느낌은 내재적 동기이며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엔진의 원료가 됩니다.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 하나, 왜라는 질문 던지기. 나는 왜 이 공부를 시작했지? 이 지식이 내 삶과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까? 처럼 공부의 이유를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해보세요. 이유가 명확해지면 동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둘, 호기심 활용하기. 정해진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데 그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딴지처럼 보이는 호기심의 충족이 공부를 일에서 놀이로 바꾸어 줍니다. 셋, 결과가 아닌 성장에 집중하기. 100점을 맞겠다는 결과 중심의 목표보다 어제는 몰랐던 개념 세계를 오늘 이해했다는 성장 중심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과정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고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위대한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타인지를 통해 나를 경영하는 CEO가 되고 자기 효능감을 통해 내면의 자신감을 건축하며 딥워크와 의도적 연결로 삶의 균형을 잡고 내재적 동기를 통해 스스로 나아갈 힘을 발견하는 깊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 습득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 즉 심리적 독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고독한 여정이 결국 가장 위대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